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제히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육군 고위장성의 성비위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차철남이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흘째 공략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등 인천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태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인천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후 첫 일정으로 인천 남동구 9월 로데오 광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어 부평역으로 이동한 뒤 청라 신도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인천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섭니다. 그제 서울 한강벨트, 어제는 경기 북부를 찾은 데 이어 사흘째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굳히기에 들어가려는 전략입니다. 어제 이 후보는 경기 북부에서 지역 현안인 남부와 북부 분도에 대해 선을 긋고 접경 지역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대선일인 6월 3일이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아닌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흘간 수도권 유세를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은 제주도를 찾고 모레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수원과 성남에서 청년 유권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먼저 일산 화정역 광장에서 유세에 나서고 김포에서 청년 소상공인과 점심을 함께합니다. 이어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를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고양시 MBN 삼성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어제 서울 강남을 찾은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의 방탄 입법과 유세장 경호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경호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호남 유세 일정 마지막 날인 어제 광주 지역 언론인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1.6% 이렇게 나오던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정신을 받들어 세워준 곳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인 성남의료원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수원과 성남에서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청년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 118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선 첫날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수는 25만 8천여 명. 24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을 되짚어보면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넘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된 미국 버지니아주에는 첫날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여기서 처음 해보는데 부디 나라를 위해 좋은 네,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에 감사한 거죠.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준비 기간이 짧았던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재외 공간에서 잘 준비했고 또 지난 선거 못지않게 또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투표소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이 각 한 명씩 자리하고 투표용지는 별도 금고에 보관한 뒤 투표 종료 후 이송해 6월 3일 대선 투표가 끝나는 대로 함께 개표합니다. 앞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18개국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버스에 공안들이 올라와서 인원수랑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확인을 대조하고 못해도 한 30분 이상 정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엿새간 이어집니다. 버지니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번 주말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호랑이라고 지칭하면서 굴로 돌아오라고 요청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직접 나서 우리 둘이 다를 게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의 문제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 밖에 나가 있는 거라며 두 후보가 다른 점이 없는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며 단일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후보를 호랑이에 비유하며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굴에 있고 밀림 안에 있을 때 왕인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실제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선거 막판 뒷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자신으로 단일화돼 이긴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선 이후 앵무새처럼 단일화만 말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선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선거 완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도 단일화 논의는 진전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2명이나 하와이로 날아가 홍 전 시장을 만났고 성과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홍 전 시장은 섬을 탈출하는 빠삐용을 언급했습니다. 홍 전 시장의 의중을 황재헌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국민의힘이 보낸 특사단과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사단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필 편지와 도와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홍 전 시장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와달라 하는 그런 여러 차원의 말씀을 다 전달해 드렸고 홍 시장께서도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SNS 사진도 빨간색 넥타이 사진으로 바꾼 홍 전 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홍 전 시장과 연락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화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우려되시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요. 아마 유상범 의원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형태의 조언이었다. 특사단과의 만남 뒤 홍 전 시장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섬 탈출기를 그린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를 SNS에 올렸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이라고 적었는데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대세 상승 흐름을 타고 빅텐트로 확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 인사 영입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 이재명 빅텐트는 극우 세력과 결집한 내란 텐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잇따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국익을 위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체 중인 반 이재명 연대를 향해 빅텐트는 고사하고 텐트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찢어진 가짜 빅텐트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내란 종식을 부각하며 보수 진영 연대를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국민통합 빅텐트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총집결한 내란 텐트와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결합이 현실화해도 위협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이 만나 시너지가 나는 게 빅텐트라며 민주당의 현재 빅텐트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진영을 초월한 연대를 만들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선 주자들의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 배우자들 간의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언급하며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주자들의 배우자 간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설난영 여사 간 생방송 토론회를 열자며 오는 23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영향력이 큰 영부인은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제안의 취지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설 여사도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는데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즉 후보의 검증,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도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 제안에 반박하는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로 배우자가 국정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략적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격차 속 국민의힘은 배우자 이슈 등으로 잇따라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예언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에 대해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주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카페 점주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는 비판을 지속하자 이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되는데 비싸게 팔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민주당도 일부 발언을 떼어낸 사실 왜곡이라면서 자영업자 지원이 아닌 정치 공세만 늘어놓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현장 연설 분량을 줄일 것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제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 일관되게 후보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연설뿐 아니라 의원들을 향해서도 낙승과 같은 언급을 하지 말라며 당 차원 말실수 단속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없고 국민의힘 2번만 적혀있는 선거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일단 대선 승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한 전 대표는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 빨간 선거 운동복을 건네봤더니 그대로 입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국민의힘 2번만 적혀 있습니다. 최종 경선 탈락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던 한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에 첫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요구하며 선대위 합류는 거부했지만 일단은 대선 승리란 하나의 목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주시는데 힘을 합쳐야 되지만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로 합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의 커피 원가 120원 경제, 이재명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합류하면서 지지율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보수의 텃밭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어제 군사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건데요. 반년 가까이 침묵하던 핵심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증언인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드리면. 이처럼 그동안 답변을 줄곧 거부해왔던 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인정한 겁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 3차례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서 4명이 들어가 1명씩 들쳐업고 나오란 말도 들었지만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지시했고 충격을 받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끄집어내란 지시를 인정한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2명이 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MBN이 군 내부 비위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육군 고위 장성의 갑질과 성비위가 접수돼 육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경찰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MBN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구체적인 성비위 내용은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 육군 소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군에 접수된 것은 지난달 초입니다. 피해자는 A 소장이 사단장이었던 시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부하 직원 B 씨였습니다. 처음엔 갑질 신고였지만 조사 중 심각한 성비위까지 드러나자 육군은 지난달 17일 선제적으로 A 소장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의 고소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A 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회의 위력행위한 추행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혐의로 이미 고소가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담당했던 사건이랑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파면이 가능한. 주요 보직을 거쳐 엘리트 육군으로 꼽혔던 A 소장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MBN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MBN이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피해자는 기사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피해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해자 측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자인 B씨는 A 소장을 대상으로 갑질 신고를 한 당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MBN에 공유한 문자 내역을 보면 A 소장의 부인이 물어볼 게 있다며 직접 연락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답장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사단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A 소장이 피해자에게 접촉을 하려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A 소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체 카톡방을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진행됐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법원은 스토킹 잠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소장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하급자인 여성에 대해서 장기간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이죠. 군 기강회의 또 군기 문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피해자는 MBN에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규현 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한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접대 의혹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규현 부장판사는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곧바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한 겁니다.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고발이 들어와 사건 배당을 했다며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모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언급한 해당 업소를 직접 찾아가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대면 조사 또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실이 이례적으로 조사 사실을 공개했고 주목도가 높은 만큼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임시회의에서 다룰 안건 2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 공정성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 등이 주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2가지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가치 확인, 재판 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 사법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선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안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회의 소집에 발단이 됐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건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두 안건 모두에서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 등 외부에서 이어지는 사법부 흔들기와 관련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호수공원 둘레길을 걷던 등산객들 앞에 믿기 힘든 팻말이 나타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등산로 입구에 정상에서 동창회 모임 중 우회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심지어 뒷길 반대쪽 입구에도 똑같은 팻말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자리맡기가 아닌 정상으로 가는 진입로 전체를 차단한 민폐 동창회 모임. 공공장소를 마음대로 점거하다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산 정상이 자기들 거냐, 무개념 동창회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봤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행들과 포즈를 취하는 백발의 외국인. 아무리 봐도 클린턴 전 대통령 맞는 것 같죠? SNS에는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맞았습니다.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찾았다는데요. 국내 재계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누리꾼들은 혹시 닮은 꼴 아니냐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색적인 환영 의식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하얀색의 전통 드레스를 입은 수십 명의 여성이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알-아얄라라고 하는 전통 의식으로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생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귀중한 전통 예술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인데 최근 서울고검이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불과 2달여 만입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소추 이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며 조 차장 검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좀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리신 건지 결정을. 고심이요? 네. 고심 많이 하죠, 당연히. 이 지검장은 최근까지도 주변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김 여사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 지검장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과 교체 뒤 검찰 조직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 사표가 수리될지 결정되는데 3, 4주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 오늘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차철남은 피해자가 12년 전에 빌려줬던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합니다. 차철남은 공개 수배 끝에 그제 경기 시흥 시화호 주변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A씨에게 술을 마시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1시간쯤 뒤엔 A씨의 동생 집에 찾아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2구는 모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그제 오전 9시 반쯤 또다시 집 앞 편의점의 6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아까 쭉 깔렸었는데 지금도 차 2대 깔려가지고 한 2시간 있었어요. 차철남은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인근 공원에서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주가 여기 서 있고 여기서 일을 치고 돌아가는데 거기 떴더란 거죠. 아니면 먼저 가서 기다렸던가.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시장의 최측근 2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며칠 전엔 선거 유세 중이던 여당 시장 후보가 피살되는 사건도 발생해 멕시코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창문이 완전히 깨져버린 차량을 경찰이 꼼꼼히 살피며 증거를 모읍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멈춰있는 승용차를 향해 10발가량 총을 연달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 범행으로 차 안에 있던 멕시코시티 시장의 비서와 정책자문관이 숨졌습니다. 멕시코시티 부르가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Es una de las personas más inteligentes que he conocido y sumamente responsable. 이어 치안 불안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응당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Vamos a llegar al fondo de esta situación y que haya justicia. 멕시코에서는 불과 여드레 전에도 유세 중이던 여당 시장 후보인 나라 구티에레스와 지지자 등 4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바 있습니다. 당시 총성이 이어지고 시민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Que no podemos seguir en la inseguridad. Estamos cansados realmente de todo esto. Esto es un terrorismo. CNN은 멕시코의 한 인권단체를 인용해 지난해에만 정치인과 관련 기관을 겨냥한 범죄가 661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자동차에 매긴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올해 누적 자동차 수출액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3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하락세가 나타난 겁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2% 줄었습니다. 자동차 내수 15만 대 수출 24만. 단순 비교상으로 수출 실적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같은 기간 수출은 9% 가까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3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부과한 25% 품목 관세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관세 관련한 정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비관세 장벽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작용했던 것으로 이제. 주력 수출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하면서 현지 판매량이 늘어난 점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현지 생산으로 커버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세 조치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을 찾아 2차 기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릴 적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과자집은 아니지만 달콤한 재료로 만든 건축물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시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포탈라궁 벽면에 도장공들이 매달려 흰색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에는 아주 독특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서 갓 짜낸 신선한 우유입니다. 300년 전 티베트의 건축가들은 페인트에 우유와 설탕, 꿀 등을 섞는 기술을 고안했는데요. 꿀과 우유가 페인트의 점성을 높여 오랫동안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통 페인트 제작 방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페인트에 우유 등의 재료를 섞고 있다네요. 이번엔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한 남성과 그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런 호흡을 자랑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남자 옆에 딱 달라붙어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실은 반려비둘기라고요. 이집트의 체조 코치인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몰면 비둘기가 따라오도록 3년 가까이 훈련을 시켰다는데요. 훈련할 때 비둘기를 묶어두지 않다 보니 종종 비둘기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남성을 떠나지 않고 찰싹부터 움직이는 걸 보니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지네요. 이제 날이 더워지니 바다 생각나는 분들 있으시죠? 덴마크의 작은 해변 마을에선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모래조각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관광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커다란 찰리 채플린과 캐릭터 미스 피기를 닮은 조각이 보입니다. 덴마크의 작은 해변 마을 훈데스테드를 알리려고 매년 열리는 모래조각 축제에 출품할 작품들인데요. 이 축제는 5달 동안 열리기 때문에 조각을 만들 때 점토를 섞어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는 세계에서 모인 예술가 16명이 각자 2주에 걸쳐 2개씩 작품을 만들 계획인데요. 축제는 이달 23일부터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107조 7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 사례가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피해 금액 295억 원 중 대부분은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증권시장이 휴장합니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수익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입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MBN은 지난해 말 딥페이크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유포 속도도 가히 폭발적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공업연구관이 딥페이크 합성물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MBN이 보도한 영상의 기자가 박 연구관으로 감쪽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려고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에 실제 사용된 기술입니다.
초기 딥페이크 합성물은 음성이나 영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실제로 선거철 딥페이크 합성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엔 딥페이크로 특정 후보 이름을 넣은 노래를 만들어 비방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김재헌 기자님, 국과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범죄에 악용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기간 집계한 딥페이크 합성물 위반 건수는 전체가 388건이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엔 불과 30일 만에 400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삭제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 총선 기간 전체 10배 이상이 될 만큼 급증세가 심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가 확산될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하루 수백 건의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적발해 삭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을 감정하는 국과수엔 전담 인력이 전무하고 디지털과 직원 6명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는데 강서영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0.3%포인트 늘어 1.5%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의 대출 한도는 3에서 5%, 액수로는 3,30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1억 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1억 연봉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해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7월부턴 대출 한도가 3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없었던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대출 한도 차이는 7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이미 여러 번 예고되어서 집을 미리 산 사람도 많은데요. 막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단계 도입이 6개월 유예돼 기존의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직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금융사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골든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도 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전주와 대전은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오늘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마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에는 5mm 미만, 제주 산지로는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3.3도, 전주가 23.6도, 창원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과 대전, 안동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이번 고온 현상이 한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